안녕하세요. 농협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고시는 류준상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저랑 기본서 끝내고 왔으면 이제 어느 정도 알 텐데, 혹시나 이제 또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잠깐 설명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요, 여러 문제가 나올 테지만 50문제, 60문제, 70문제 나올지언정 여러분의 모든 패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첫 번째 1번부터 주르르 풀어내서 끝에 이제 시간 다 될 쯤 내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빨리빨리 풀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빨리빨리 넘겨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풀 수 없다라는 문제는 내가 이 문제를 1분 내에 약간 부담스럽다, 혹은 40초 내에도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들, 아니면 내가 이 문제는 2초 내에 풀 수 있을 것 같아, 3초 내에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문제들을 먼저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오래 걸릴 것 같던지 그런 건 패스, 빨리 풀 수 있다 그러면 접근. 그거 하나만 여러분 잘 지켜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끝까지 내려가요. 이게 1턴이라고 합니다. 1턴째 내가 풀 문제 풀고 넘길 문제 넘겨요. 막 이게 동그라미가 넘긴 거라고 해봐요, 여러분. 넘긴 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막 넘어가요. 그 다음에 밑에 바텀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2턴을 도는데, 이때는 아까 한번 훑었기 때문에 이 비어있던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넘겼던 거, 이것들 중에 조금 더 편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이게 넌 그래도 풀 수 있었어, 그래도 넌 좀 시간 좀 투자하면 풀만 했었어,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을 또 미리 풉니다. 먼저 풀어요 또.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턴째 이제 시간 다 될 때까지 진드근히 이제 시간 잡고 하면서 풀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감점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마지막에 찍을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감점이 있다라면 찍는 건 아닌 거고, 시간을 다 소비해서라도 한 문제를 풀어놓는 게 더 좋겠죠. 이런 패턴이 돼야 여러분이 모든 문제들을 거의 여러분의 능력을 갖고 풀게 됩니다. 1번부터 주르륵 풀게 되면요, 여러분이 한 이쯤 되면 여러분의 능력이 100이었다면 이쯤부터는 한 3, 40밖에 발휘가 안 돼요. 확 떨어져요, 여러분. 능력이 확 떨어지고 시간이 초조해지는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능력이 발휘가 안 되면서 문제를 막 틀려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간당간당하게 들어왔는데 이때부터는 막 조마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페이스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이런 페이스로 가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걸 계속 설명드렸던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찌 보면 요만한 것들을 설명을 또 덧붙여서 드렸던 거기 때문에 덧붙일 거기 때문에 일단 큰 패턴 하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풀 문제와 안 풀 문제를 빨리 구분해야 되는구나. 이거 여러분 이제 뭐랄까, 오픈 모의고사를 이제 7회인가요? 여러분 6회인가요? 네. 네. 6회죠. 6회 푸는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요, 처음부터 우르르 다 푼다 아니다. 풀 문제 풀고 넘길 문제 넘긴다. 풀 문제 풀고 넘길 문제 넘긴다. 이렇게 패턴을 갖고 쭉 가서 끝에 딱 찍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비었던 것들 그렇게 해석해 나간다라는 거 계속 연습할 때 여러분 하세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걸로 성공한 사람들 제가 거의 그러니까 못 봤어요. 아예 못 봤어요. 애초에 나는 1번부터 다 풀어야지 하는 사람이 성적으로 통과하는 사람 전혀 못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간혹 하다 한 명, 두 명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99, 아무튼 100%는 없는 거니까 99%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패턴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없던 분들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들에서 요만한 팁들이 나올 텐데, 그런 팁들 중에서 내가 얻을 건 얻고 버릴 건 버리고 조합할 건 조합해보고, 내가 내게 더 나아, 혹은 내 거랑 조합했더니 훨씬 더 나아, 이런 걸로 여러분 계속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그 제가 말했던 거를 흔히 말하는 요 꼬투리를 잡고,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갔네, 그럼 나는 여기서 조금 더 가야지 하고, 그런 패턴으로 여러분 확장해 나가는 거는 얼마든지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도 인간인지라 분명히 중간에 계산하고 실수하고 막 그런 것도 분명히 나오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비슷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가정 중에서 그래, 이 사람이 말하는 요지가 요거구나 깨달아 주시고, 그런 부분 꼭 신경 써서 여러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몇 강 안 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모든 걸 전달해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생각나는 모든 걸 전달해 드리려고 할 거니까, 이 사람이 한 마리 툭 던진 것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몇 년 동안 쌓아온 그 내공을 하나 툭 던진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요.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했을까? 약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잔소리 많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실제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부터 같이 한번 접근. 그리고 여러분 문제 풀 때요. 이것도 또 잔소리네요. 문제 풀 때 먼저 이 문제집에다 풀지 마세요. 문제 풀지 말고 연습장에다가, 혹은 OMR 카드에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혹은 이 문제 풀이는 연습장 옆에다 연습장 두고요, 막 푸세요. 실제로는 연습장을 쓸 수 없지만, 그죠? 지금은 이제 연습이니까 여기 연습장에다가 막 풀고 3번, 2번, 5번, 4번 이렇게 체크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다 될 때까지 일단 끝내요. 그 다음에 채점하지 말고요, 비어있는 거 있죠? 일단 이건 그대로 냅두고 비어있는 거 다시 한번 연습장에다 풀어봐요. 못 풀었던 거 끝까지.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시간 충분히 했었는데 이거는 겁먹었네.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와, 이건 풀었으면 진짜 흔히 말하는 똥 밟은 거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 다 해가면서 이쪽을 풀어요. 맞아. 그 다음에 완성이 됐다. 그때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시험지에 했던 OMR 카드 했던 거를 점수를 매겨보고 나는 이 정도 점수구나라는 걸 안 거고 새로 풀었던 것들도 와, 이건 맞고 틀리고 막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버리는 문제가 한 문제도 있으면 안 돼요. 연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패턴을 또 이 문제집 갖고 두세 턴 돌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원래 한 번 푼 거를 또 한 번 풀면 다 맞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틀려요. 왜 틀릴까? 계속 모르는 거이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라서 첫 턴에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풀었고 저랑 강의를 한 이후에는 어찌 보면 저의 이 조언 비스무리한 것들이 여러분 추가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로 여러분 또 문제를 풀 테니까 조금 더 다른 점수가 나올 거고 그럼 이제 여러분 또 정리하는 그 수준 따라서 이제 어찌 보면 성취도가 더 올라갈 테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늘어가는 거라서 이건 여러 번 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한 번 풀고 버리지 말고요. 한 두세 번 푼다. 이런 과정을 갖고 마지막에 이제 실전 대비해서 팍팍 푼다. 그 생각하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13번 문제고요. 다음 보기의식을 계산한 값이요. 작은 순서로 나열한 걸 골라봐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다 계산해야 되고 첫 번째, 여러분 이거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312, 311, 313, 314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빼기 더하기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나왔다. 그럼 여기가 비슷하죠? 그럼 이거는 뭘로 가라? 끝자리 판별법으로 가라 그랬어요. 끝자리 판별법이란 건 뭐냐면 맨 뒷자리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맨 뒷자리가 제일 큰 게 큰 거고 맨 뒷자리 제일 작은 게 작은 거예요.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유형들은 그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가죠. 얘네들은 724, 819 정신없잖아요. 이런 건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냐면 보기를 그나마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보기에서요. 여러분 쓱 봤을 때 누가 누구보다 가장 많이 앞에 있냐면 니은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앞에 있는 것 같죠. 느낌이에요. 그죠? 그럼 니은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혹은 뭐 니은하고 큰 녀석이 니은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죠? 왜냐면 니은이 1등이 2개고 작은 순서군요. 그럼 니은이 작다라는 순서겠죠? 그죠? 니은이 작은 쪽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기준을 잡고 걔를 갖고 아니면 뭐 여기 중간에 있는 뭐 리을 디귿이라든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 찾는 거예요. 일단은 그 녀석 2개를 먼저 계산해서 그게 해당하는 녀석들을 먼저 체크하고 아닌 녀석은 지워버리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3번을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리을 디귿을 먼저 볼게요. 리을이라면 앞에 거는 225에서요. 3 곱하기 38이면 빨리 계산을 해야 돼요. 114입니다. 뺐더니 111이 나오네요. 리을은 111. 디귿 한번 볼까요? 루트 2랑 루트 18인데 곱하면 6이죠? 6 곱하기 19니까 54에 114입니다. 벌써 디귿이 컸죠? 이건 아니네. 디귿하고 리을하고 거꾸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 지우면 돼요. 이것도 아니죠. 그럼 이제 보기 중에서 2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디귿 리을의 순서는 끝났는데 디귿이 작은지 지금 리을이 더 작죠? 리을이 더 작은지 잠시만요. 이것도 틀렸죠, 여러분? 잠시만요. 작은 순서군요, 지금. 제가 거꾸로 체크했네요. 디귿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죠? 3, 4번이 맞는 거네요. 그럼 디귿하고 리을 중에서 니은 하나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계산해서 지워주고 91 곱하기 2니까 182에서 70을 빼서 112가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그럼 110이라고 114요? 이거 111이었나요, 여러분? 자꾸 계산이 111이었죠? 그러면 니은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리을 다음에 니은이 나와야 되는구나. 요게 맞는 거겠죠? 요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다 해봐야지 하는 건데 그나마 조금 빨리 해보려면 보기 가운데서 조금 더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막 넘겨봐 놨네요. 자, A기업에서는요, 지역 내 의료기관에 마스크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마스크 세트를 한 박스에 50세트씩 넣으면요, 20세트가 남고요, 한 박스에 60세트씩 넣으면 40세트가 남지만 50세트 넣을 보다 2박스가 줄어든다. 준비된 마스크는 모두 몇 세트인가 그렇게 나왔죠. 이 문제는 어떤 부등식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부등식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값 같네요. 이런 거는 물론 식도 괜찮지만 대입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대입법을 굉장히 등한시 여겼는데 지금 시험에서는요, 대입법이 정말 최고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대입해요. 그냥 570박스 아니야? 50세트씩 넣으면 20세트가 남는데요.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 50세트씩 넣었으면 끝자리가 5나 0으로 끝나요. 근데 20세트가 남는다? 그럼 지금 봤을 때 답에서요, 얘나 쟤밖에 없어요. 570이나 520 둘 중 하나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눈치가 팍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570 아니면 520 중에 하나겠네. 왜냐하면 답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한 박스에 60씩 넣으면 40세트가 남는데요. 그러면 얘는 6, 9, 54잖아요. 그럼 540이니까 30세트가 남는단 말이죠. 얘 아니죠. 그럼 답은 3번이에요. 실제로 보면 68에 48, 그죠? 480이니까 40세트가 남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건 다 알 필요가 없고요. 일단 요런 것만 봐도 답은 3번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으로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너무 뜬금없지만 실제 풀이는 여러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 G회사는요, 아직 합격자 수를 확정짓지 못했어요. 다음 조건에 따를 때 G회사 신입사원이 각 팀에 배정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그랬습니다. 인사, 총무, 마케팅이 배정된다. 입사하는 신입사원 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이다. 각 팀에 적어도 1명의 신입사원은 배정된다. 네, 구분은 하지 않으며 각 팀에 배정된 인원수만 고려한다. 이거는 결국 여러분 3개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인사, 총무, 마케팅이 있는데 여기 일단은 1명씩은 들어가는데요. 이 사람들의 구분은 안 한대요. 그러니까 동그라미예요. 몇 명만 들어갈 것만 구해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중복 순열에 대한 중복 조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3명이 들어갔을 때는 요거 한 가지밖에 안 나오죠. 네. 4명이 들어갈 때는요. 일단은 3개는 넣어주고 하나를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하나를 넣을 때 여기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3C1이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중복조합이 어려우면 여러분 이렇게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명, 여기 4명이었죠. 5명을 넣는다. 일단 1명씩은 박아놓고 2명을 더 넣어야 되는데 그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자, 여기 어떻죠? 네, 여기서 2개 선택하면 되는데요. 2개를 어때요? 동시에 선택해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3C1, 3C2 뭐 이런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면요. 중복조합으로 여러분 반제를 바꿔야 됩니다. 중복조합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워낙 어려웠을 만한 내용인데요. 중복이 될 수 있는 애들이 셋이죠. 앞에다 적어요. 그 다음에 H고 공의 개수라고 표현합니다. 공의 개수를 뒤에다 적는데 얘네들은 미리 3개의 공은 깔아놔야 돼요. 적어도 1명씩은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3명을 뽑았을 때 4명을 신입사원을 뽑았을 때 5명을 신입사원을 뽑았을 때가 다 다른 경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라면요 3H 네 실제로 3명을 다 넣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나머지 공은 없어요. 0이에요. 그리고 요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얘랑 더합니다. 그래서 3이 되죠. 거기서 1을 빼요. 그래서 2가 된 상태에서 C로 바꾸고 뒤에 걸 그냥 적습니다. 요렇게. 자 여기는요. 자, 공통이, 그러니까 중복이 될 수 있는 게 3개고요. H에 공이 이제는 3개 박아놓고 1개가 남았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를 줬고요. 요거 2개 더한 다음에 1을 빼요. 그래서 3C1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거는 계속 3을 줘요. 3H, 중복이 될 수 있는 게 3개인데 공이 2개가 더 남습니다. 5개지만 3개는 이미 넣었기 때문에 2개가 남았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3H2를 해석하는 거고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1을 뺍니다. 4를 적고 C를 적고 요 뒤에 걸 그대로 적어요. 요게 해석이거든요, H에. 그럼 6명, 7명, 8명, 9명, 10명까지 갔을 때, 자, 여기는 순서대로 3H3, 3H4,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마지막 거는 3H6으로까지 갈 거, 7까지 가나요? 네. 7까지 갈 겁니다. 그럼 얘를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6에서 1 빼니까 5가 되고, 5C3. 얘는요, 네, 6C4. 그 다음 건 7C3. 쭉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9C7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국 이걸 더하란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요, 2C0, 3C1, 4C2, 5C2, 5C3, 네, 6C4 이렇게 주르륵 내려가는 이 녀석을 싹 다 더한 거를 우리는 알아요. 학기체 공식이라고 해서요. 여기 9C7까지 더해졌죠? 그러면 싹 다 더하면 여기가 얼마냐면 이 전체의 합은 10C7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C7이에요. 해석은요, 10C3과 똑같기 때문에 19, 8에 1, 2, 3이 돼서요. 이거랑 저게 지워지면 답은 120까지요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1번인데 이 문제는 중복순열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라서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은행의 예금 상품은요. 4년망에 연리 2.5% 조건이다 했고요. 200만원 예치금으로 상품에 가입한다면 만기 시점에 받게 될 단리와 복리의 차액을 구해봐 그랬는데 그냥 평범한 문제 같은데요. 여러분 절대 덤벼선 안 될 유형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소수점 안에서 반올림까지 하래요. 반올림까지 하라는 거는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인 끝자리 판별법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끝자리 편법을 쓰려면 여러분 소수점, 뭐 반올림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끝자리로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끝자리를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끝자리 계산법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문제라서 이 문제는 분명히 1.025죠? 연리가 0.25%, 2.5%가 1.025를 여러분 4제곱까지 해야 될 거예요. 4년 만기니까요. 그럼 나한테 이 계산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 문제는 안 푸는 게 나은 겁니다. 그냥 그럴듯하게 보여도 풀면 시간 소비가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여러분 뭐 답안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다 계산해야 돼? 약간 그런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 조건이라도요 1.02라고만 나와도 여러분 해볼만 해요. 네, 1.02만 나와도 요거 제곱해서 1.0에 1.0에 한번 곱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거 한번 또 제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얼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하지만 얘는 한 자리 더 간 소점 3자리짜리로 4번 계산하기 때문에 소점이 12자리가 나와요. 그걸 뭘 하겠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냥 손 드는 게 맞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제가 풀어봐야 별 의미가 없는 문제. 왜냐면 죄다 계산만 하면 돼서 식만 적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단리는요 200만 원에 연리가 1.025죠. 네. 근데 단리의 이자만 계산할 거면요 그냥 원리금으로 갈게요. 네. 원리금으로 가자면 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200만에다가 뭘 둬야 되냐면 200만 곱하기 네, 1.025 거기서 200만을 빼야 됩니다. 이게 1년어치의 네, 어찌보면 원리 합계죠. 거기다가 이것만 몇 배를 해주면 돼요. 4년어치만 계속 똑같은 돈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4번 똑같은 금액으로 받는다라는 소리죠. 실제로 뭐 5만 원인가요? 이자가 1.025%면요? 아닌가요? 네, 계산 아니네요. 200만 곱해버리면 네, 205가 나오죠. 네, 200만 곱해버리면 그래서 2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겠네요. 그래서 5만 원 맞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205만 원에서 200만 빼니까 5만 원씩 4번 붙어서 얘는 네, 200 얼마죠? 220만 원이다라고 나오게 되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리 같은 경우는 200만 원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 1.025를 4번을 곱한 다음에 200만을 뺄 거예요. 근데 여기 계산이 0극혐입니다. 그래서 이쪽 계산을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풀어. 이게 맞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서 맞춰야 되는 문제라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시간이 뭐 얼마가 걸리던 간에 풀려고 그러면 풀겠지만 안 푸는 게 맞는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분 이건 의미 없다고 느껴집니다. 푸는 거 자체가요. 단순 계산이에요. 네,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제가 풀어도 시간 낭비.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라서. 근데 계산 안 하면 맞출 수 있는, 빨리 맞출 수 있는 그게 아예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요. 5개의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는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5개의 자연수는 모두 10보다 크고요. 합은 100이라고 합니다. 작은 수부터 쭉 나열했을 때 이웃하는 두 수의 차는 모두 같다. 그 소리는 여러분 이렇게 같은 차만큼 뛰고 있다는 소리죠. 등차수열이라는 소리네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얘를 여러분 만약에 A라고 잡고요. 얘를 A마 D, 여기를 A마 2D라고 잡을 수 있고 여기를 A 풀 D, A 풀 2D라고 잡을 수 있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잘 모른다고 해도요. 가운데 걸 어떤 A라는 숫자로 잡았고 얘보다 D만큼 적어. 얘는 그거만큼 또 D만큼 더 적어. 얘는 D만큼 커. 얘는 그것보다 D만큼 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큰 수 2개의 합은요. 작은 수 3개의 합보다 크답니다. 요렇게. 그죠? 뭐 당연한 내용이긴 하죠. 자, 당연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A가 들어가 있어서.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것만. 3A 빼기 3D가요. 네, 큰 수 2개죠. 2A 플러스 3D입니다. 그죠? 넘어가서 빼지면 A는 넘어가면 6D보다 작아요 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합이 100이라고 합니다. 10보다 크고 이거 5개 다 더하면 여러분 100이래요. 5개 다 더해볼까요? 그러면 A마 2D랑 플러스 2D랑 마이너스 D랑 플러스 D랑 다 지워지면서 A가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5A가 여러분 100이라고 나오죠. 그럼 감사합니다. A는 20이라고 나오네요. 그럼 여기다가 20을 집어넣어주면 그 차이, 한마디로 공차는 적어도 4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네요. 그런데 전부 다 10보다 크다라 그랬기 때문에 D는 그러면 4보다는 커요, 여러분. 네, 4보다는 같거나 커요. 3.333보다 크니까. 그럼 4부터 가능한데 5가 들어가 버리면 여기가 10이 나와요. 그렇다면 10보다 크다는 말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로 선택해야 되냐면 D가 4였네 라고 끝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D가 4였고요. 첫 번째 항이 여기 A가 20이었기 때문에 얘는 12였던 거고 얘는 16, 얘는 20, 얘는 24, 여기는 28 이렇게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는 얼마입니까? 답은 28입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1번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요.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에서 초기 반응 속도 V를 구하는 식이다 그랬고요. K는 이제 농도와는 무관한데 온도가 10도 올라갈 때마다 2배가 된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초기 반응 속도 V0를 측정했대요. V0는 자, K 곱하기 몰라요. A 농도도 모르고 B 농도도 모릅니다. 뭐 A0 곱하기 B0 이거 같아요. 그 다음에 네, 30도를 올렸대요. 30도 올리면 자,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10도 올릴 때마다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0도를 올렸으면 여러분 10도마다 2배, 2배, 2배니까 8배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녀석이 여러분 8K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때가 V1이라고 합니다. V1은요, 이제 얘네들의 농도를 바꿨다는데 서로 바꿨다라는 건지 아니면 서로 그냥 이 존재를 바꿨다라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얘도 A1이라고 하고 얘도 B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얘랑 얘는 8배가 나더라 라는 소리예요. 근데 실제로 눈으로만 봐도 8배는 맞는데 그럼 얘네들의 B가 어떻다는 소리예요? 유지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V1을 측정했을 때 B의 농도는 이 녀석은 V0을 측정했을 때 이거의 절반이랍니다.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B0였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런데도 또 값이 8배가 고스란히 유지가 되려면 이 녀석의 몇 배가 돼야 됐다는 소리예요. 2A0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상쇄가 되면서 결국 A0, B0, 8K가 돼줘야 V1은 8배의 V0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호, A의 농도는 몇 배가 됐냐 이거니까 2배가 됐어요 라고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말은 진짜 지저분하고 어려워 보여요. 네. 하지만 해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00보다 작은 자연수 x와요. 54의 최대 공약수는 18이고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18이니까 x는 될 수 있는 수가 18의 배수들이겠죠? 네, 18, 36, 그 다음에 54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네, 72, 9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54와 최대 공약수가 18이 될 수 있죠, 얘는요? 얘는요, 될 수 있어요. 얘는요, 될 수 있고요. 얘는 될 수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가 여러분 18이 맞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x와 40의 최대 공약수는 4라고 했군요. 이 x랑 40과의 최대 공약수가 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4의 배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넌 안 돼, 너도 안 돼. 얘네 둘 중에 하나라는 소리고요. x와 54의 최소 공배수가 a였다. 네. 그 다음에 x와 40의 최소 공배수가 b였다. 그랬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네들이는 최대 공약수가 4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40하고 얘는 4가 맞아요. 40하고 얘는 최대 공약수가 여러분 8이라고 나오네요. 이것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답은 여러분 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x는 36이었어 라는 소리고요. 36과 54의 최소 공배수 구해봐 했거든요. 그럼 18로 나눠주면요. 2랑 3이 나오고 이거 3개 다 곱하면 되죠. 6 곱하기 18이니까 108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 a는 108. 그 다음에 36하고 40의 최소 공배수 구하래요. 4로 나눠주면 9하고 10이라서 90의 4배라서 360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답은 468이요. 3번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땡땡 기업의 회사 차량 관리 담당 김대리는요, 근처 두 주소 AB 가격을 비교해서 더 저렴한 곳에서 주유하려고 합니다. 주유할 때 여러분 세차도 한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몇 리터를 주유할 때부터 A 주소를 방문하시 더 이득입니까? 그랬습니다. 일단은요, 세차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가격이 더 비싸요, 리터당. 근데 세차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5만 원 이상은 무료고 7만 원 이상이 무료예요. 그럼 당연하게 여러분 센스 있게 생각해주라면 언제가 커트라인이 되겠다? 얘는 세차를 공짜로 하는데 얘는 세차를 공짜로 못할 때, 그죠? 그 금액이 어찌 보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좀 마지노선 그런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00원을 그냥 낸다고 생각해봐요. 몇 리터 주유를 안 했어요. 그럼 무조건 B가 유리해요. 왜냐면 돈도 똑같이 3,000원씩 내는데, 그죠? 기름값은 여기가 더 싸니까. 그러면 얘는 적어도 뭘 이상은 해야 되냐면 주유할 만큼, 그러니까 세차를 공짜로 할 만큼은 넣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세차에 요 3,000원에 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1550X가요, X리터를 주유했다고 했을 때 적어도 5만원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야 세차를 공짜로 합니다. 그 다음에 1550X를 하고
1500x를 한 녀석보다 얘가 3000원을 넣어도 내겠죠. 세차를 하려면. 이것보단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한 일대가 어찌 보면 A 주소가 이득인 그 상황인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 계산을 대충 해보는데 조금 어렵네요. 자, 일단 공 하나 날리고요. 155니까 31분의 1000이 될 거고 약분해버리면 30에 그럼 930 나오죠. 70 나오니까 대충 32점 몇몇몇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요 32점 몇몇몇보다는 커야 되고요. x가요. 그 다음에 이쪽을 계산하면 넘어가면 50x가 나옵니다. 50x가 3000원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지어지면 60이 나오죠. 60m보단 적어야 돼요. 네. 계산 뭐 잘못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 제한이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 1,500원 플러스, 그냥 이걸로 계산하니까 여러분 답이 너무 커요. 답도 없고. 뭔가 빠뜨렸는데, 뭘 빠뜨렸냐면, 얘도 공짜가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얘도 공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7만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500X가 7만원 이하라는 전제가 7만원보다 넘으면 안 돼. 요게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요게 여러분 좀 어렵네요. 0000 지우고요. 네, x는 해주면요. 3분의 140입니다. 대충 해주면 46.66666 나오네요. 그러면 46.666이 더 작은 녀석이기 때문에 요렇게. 그래서 x의 값의 범위는 33부터 46까지가 되는 내용입니다. 요렇게. 답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2번이 나오겠죠.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둘 다 따져야 된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식은 식대로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 자체 푸는 게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5만원 주유해야 되고 7만원 주유하면 안 되고 그런 내용이 추가돼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기간 주차장의 주차 요금 안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걸 골라봐 그랬습니다. 자, 기본 30분은 소형차 기준은 저만큼, 15분 초과 때마다 요만큼, 24시간마다 이만큼, 장기 주차는 요만큼, 뭐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일일 최대 요금은 24시간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맥시멈이 10,000원, 15,000원이란 소리네요. 아무튼요, 두 차종 모두 5시간과 6시간 주차 요금은 동일하다. 그럼 얘를 5시간 해버리면요, 기본 일단 1,000원에, 네, 30분당 1,000원이에요, 얘는. 그럼 1시간당 2,000원입니다. 그죠? 그럼 5시간 했다 그러면 얘는 10,000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6시간 했다고 하는데요. 5시간, 6시간 똑같다는 소린가요? 그런 것 같네요. 얘는 그러면 기본 요가 일단 1,500원이고, 네. 30분을 지나가면 또 1,500원입니다. 1시간에 3,000원이에요, 얘는. 걔로 5시간을 해버리면 15,000원인데, 어차피 이 금액은 여러분 어떻다? 10,000원하고 15,000원. 네. 이것도 맥시멈 금액이고 맥시멈 금액입니다. 뭐냐면, 일일 최대 요금은 요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금액이 10,000원 이상이면 10,000원 이상은 못 받아 라는 소리고 15,000원 이상이면 15,000원 이상은 못 받아 라는 소리인데 지금 딱 맥시멈을 찍었단 말이죠. 그럼 5시간일 때 맥시멈이라면 6시간은 더 많이 나올 테지만 실제로 맥시멈 금액보다는 낮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12,500원 혹은 15,000, 18,000원이 나왔을지언정 12,000원과 1시간당 2,000원이니까요. 얘는 1시간당 3,000원이니까 18,000원이 나왔을 거예요. 6시간이면요. 그래도 얘보다는 얘가 작기 때문에 얘도 10,000원 내는 거고 얘도 15,000원 내밖에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서로 같다. 이거 나타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1번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문제 처음에 읽을 때 무슨 생각했었냐면 소형차랑 대형차가 같나? 그거 보라는 건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소형차로 5시간, 6시간 주차 금액 같다. 대형차로 5시간, 6시간 주차 금액 같다. 그걸 보라는 소리네요.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 맥시멈 값에 도달했기 때문에 맞다. 답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1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뭐 굳이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고민할 바에는 차라리 안 풀어.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죠? 네.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내에서요,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를 나타낸 표를 보고요, 이어지는 질문에 답해봐 그랬습니다. 자, 뚱띵. 안 봐요, 일단은.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 그랬는데요. 이거랑 이거랑은 같다, 뭐 이거 같다, 이거 여러 개가 나왔죠. 일단 보기부터 보는 거예요.
기역, 미음, 니은, 리을, 기역, 리을, 미 이렇게 나왔는데 기역이 2개네, 니은이 2개네, 기역이 3개나 되는군요. 니은은 2개네. 그 다음에 디귿은 아예 없죠? 네. 디귿은 아예 없어요. 자, 리을은 1개, 2개, 3개입니다. 미음도 3개예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봐요. 디귿은 내가 볼 필요가 아예 없다는 소리죠. 그죠? 옳은 것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냥 아예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하나 걸리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3개짜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요, 중간을 잡는데 중간이 그냥 거기서 거기네요. 3개, 2개, 3개, 2개라면. 근데 보기 4개 중에서 3개 갖고 있다, 보기 4개 중에서 3개 갖고 있다, 3개. 이건 큰 거죠. 저라면 얘를 덤빕니다. 네. 아니면 하나를 잘 찍으면 여러분 대박이 터질 수도 있어요. 하나만 잘 찍으면.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제 요 녀석 가서 2개 중에 결정을 한 번 더 볼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자, 니은 한번 볼게요. 박물관의 총합이 가장 많은 행정구역은 그랬어요. 박물관의 총합, 개가 가장 많은 행정구역은 종로구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 박물관 수의, 죄송해요. 2번 니은하고 있죠. 다른 행정구역과 비교했을 때 국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의 수 모두 가장 많다 그랬어요. 종로구가 국공립 제일 많죠. 사립 제일 많죠. 대학은 제일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많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죠. 그래서 니은이 여러분 날아갑니다. 니은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2개는 아니네요. 그럼 자, 여기서 기역 미음하고 기역 리을 미음이니까 어차피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기역 미음이죠. 볼 필요 없는 거죠. 리을 하나만 더 보면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개수의 총합이 2번째로 많은 구와 박물관의 총합이 2번째로 많은 구는 여러분 여기죠. 네, 중구예요. 중구는 가장 적은 주의 차이는, 네, 여기랑 가장 적은 주는 구는 용산구죠. 2개의 차이는, 네, 9개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리을은 답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3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다음 문제. 다음 조건에 따라서요, A, B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네요. 여기랑 여기. 자, 제시된 행정구역 내에는 국공립, 사립, 대학, 미술관이 각각 적어도 1개씩은 존재한다. 용산구의 국공립 미술관 개수는, 네, 여기 개수는 용산구의 사립, 대학, 미술관의 합보다 크다. 이거 2개의 합보다 크다는 소리죠? 네. 용산구의 국공립 미술관의 총 개수는 3개이다. 이거 그러면 3개래요. 근데 이것보다 크대요. 여기 무조건 몇 개밖에 안 돼요? 1개, 1개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1개씩은 다 적립한다 그랬거든요. 그죠? 서울시 전체 미술관의 개수 중 A의 비율이 약 1.16%이다 그랬네요. 전체 미술관. 이걸 다 더했을 때요? 네. 정말 끔찍하게 나갑니다. 서울시 전체 미술관 개수 X개라고 했을 때 X 빼기 B의 값은 종로구의 대학 미술관 개수의 24배이다. 종로구의 대학 미술관 3개죠? 거기 24배니까 72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X 빼기 B가 72야라는 소리가 하나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요. B는 용산구 미술관 개수 중 가장 적은 값과 같다. 가장 적은 값은 여러분 1개잖아요. 여기가 1개예요. 잠시만요. 네. X 빼기 B겠죠? 요게 하나입니다. 그럼 전체는, 네. X는 73이 나오죠. B는 일단 하나예요. 여기겠고요. 자, B는 용산구 끝났네요. 그럼 이제 A를 구해야 되는데 A가 전체의 16%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0.16 곱하면 되죠. 자, 6, 3, 18, 6, 7, 42, 43에요. 73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더해주면 1168점 여기다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11.68개야 라고 했는데요. 약이에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 제가 볼 때 11.68이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여기 있군요. 반올림 해봐 라고 했기 때문에 12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1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